안녕하세요. 뱅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15년치 주봉 차트로 본 엘리어트 파동 분석을 해봤었는데요. 이번에는 2021년 11월 68K 고점부터 짧은 기간 동안의 주봉 분석 그리고 4시간 분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영상 관점이 21년 11월 68K까지의 상승이 우리가 모르는 임펄스 한파동이었다 라고 가정을 하고 대형 2파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플랫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관점이었는데요. 그 기간은 2026년 10월, 가격은 30K까지 일단 예상을 했었죠. 그러면은 네, 이 플랫의 비파가 25년 10월 127K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시파 하락이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플랫이기 때문에 이 시파도 이렇게 임펄스 파동으로 나와주면 좋겠지만 지금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이 21년 11월 68K까지 상승이 완료된 이 앞에 있는 모든 파동이 임펄스 3파였다는 관점이 있었죠. 그러면 68K부터는 4파이기 때문에 삼각 수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그래 보면 68K 고점까지 상승이 1파든 3파든 공통적으로는 30K까지 하락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1파라고 가정을 하면 빨간색 플랫으로 30K까지 하락을 하고 그러면은 10파동은 임펄스 5파동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68K 상승까지를 3파라고 가정을 하면 삼각수렴으로 4파 진행이 될 거고 그러면 126K부터 하락하는 파동이 임펄스가 아니고 ABC로 나와도 된다는 얘기겠죠. 여기까지 짧게 주봉 분석하고 다 지우겠습니다. 4시간 차트로 가볼게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25년 10월 초 126K부터 하락이 시작을 했고 25년 11월 22일 80K까지 하락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모습이죠. 그러면은 이 하락하는 파동 하나 가지고 이렇게 조금 진한 하늘색 채널을 그려볼 수가 있고 이 채널 이 12월 말쯤에 깨지고 이 채널 반대 방향으로 상승이 나오게 됐는데 이 채널이 깨짐으로 인해서 하락한 한파동이 끝났다고 가정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파동 먼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한파동이 임펄스 파동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혹시 지금 진행되는 파동이 4파인지 의심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레이블을 해보면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음, 일단은 10월 초에 큰 하락부터가 조금 애매한 게 지금 캔들 차트로는 저점이 101K이고 그 다음 저점이 103.5K거든요.
근데 라인 차트로 가면 저점이 105K가 돼요. 그리고 첫 하락이 인버스처럼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는 뭔가 1사파가 겹치고 5파가 연장된 것처럼 보이는 임펄스 파동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동은 3파가 가장 짧지 않으니 엘리어트 파동 기준에 부합하죠. 다시 캔들 차트로 돌아와서 한 번 더 하락한 이 큰 파동은 3파 저점이 99K니까 확실하게 1파보다는 3파 사이즈가 더 길죠. 지우고 그러면 지금 흰 색깔 3파로 표시한 이 부분 되돌림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되는데 3파라고 가정한 이 파동 그리고 4파 반등이라고 가정한 98K까지 올라왔었죠. 이 파동이 이미 3파의 0.5 되돌림을 넘었죠. 음, 일단은 3파 비트코인이 3파는 자주 연장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3파가 연장됐을 때 4파동은 0.5를 넘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흰 색깔 1, 2, 3, 4, 5로 진행되고 있다는 관점은 일단은 선순위로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들 다 지워주고요.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26K에서 하락한 한 파동이 80K에서 우선은 세 개의 파동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보고요. 그 반등 파동을 이제 잘 봐야 되는데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은 리딩이죠. 이렇게 조금 더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 94.7K까지가 리딩으로 한 파동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사 추세선을 그으면 이사 추세선을 부수고 차트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파동은 여기서 끝이 났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94.7K부터 하락한 파동은 또 어떤 추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일단 A파로 가정을 하고요. 이 추세도 또 부수고 올라갔기 때문에 A파가 끝났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B파는 더 위로 옮기고 마찬가지로 또 추세를 확인해 보면 B파는 조금 더 상방으로 채널을 뚫고 나갔었는데요. 다시 채널 속으로 들어오면서 큰 하락이 나왔죠. B파를 여기에 가정하고 조정파동 일단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불규칙 플랫이 나왔다고 의심을 해볼 수 있는데요. C파가 이제 임펄스 파동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만 잘 살펴보면 되는데요. 필요 없는 부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쉽게 보이는 부분은 이렇게 임펄스가 나온 게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일단은 1번 파동이 명확하게 임펄스로 보이지가 않아요. 또, 2시간 봉 가볼까요? 2시간 봉 확대해서 보면 여기가 임펄스 파동 하나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상위 파동이니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러면은 노란색 5번 파동만 임펄스 파동으로 제대로 나오면 C파가 완성이 되는 건데, 물론 아직까지도 1번 파동은 임펄스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또 5번 파동이 어떻게 그려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A, B, C 하고 이렇게는 불가능하죠. 3파가 1파보다 조금 길기는 하지만 이 4파 반등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렸죠. 그러면은 어, 여기 91K부터 하락한 한 파동을 임펄스라고 보면 이렇게 A, B, C 반등하고 이렇게 지그재그 한 파동으로 볼 수 있겠죠. 이 파동은 15분 차트로 한번 볼게요.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여기가 1, 2, 3, 4, 5로 볼 수 있고, 여기가 1, 2, 3, 4, 5 이렇게 해서 보면 ABC로 마무리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워주고요. 그러면은 임펄스 파동이 노란색 A 1, 2, 3, 4, 5로 진행된 게 아니라고 본다면 하나 예측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엔딩 다이아고날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을 한번 해볼 수가 있거든요. 엔딩 다이아고날은 1, 2, 3, 4, 5파 전부 조정 파동, 그러니까 임펄스 5파가 아닌 3개의 조정 파동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을 하고 본다면 여기가 ABC가 가능하고요. 여기가 ABC가 가능하고요. ABC 지금 채널을 그려놨는데 여기랑 여기랑 아마 사파는 채널을 부쉈다가 다시 채널 속으로 들어가는 그림을 보여줄 것 같아요. 86K 저점에서 이렇게 한파동 상승을 하고 다시 밀리고 채널 바깥으로 나간 다음에 다시 ABC 하락을 해서 13 추세선을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려주면 이 노란색 엔딩 다이아고날의 오파가 마무리되는 지점이 85.5K, 85K 이 언저리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이파동은 다 지워줄게요.
그러면은 이사 추세선도 이렇게 그려지면서 파동의 진폭이 작아지고 이 삼각형의 꼭지점이 아래로 향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반등의 가능성을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다시 4시간 봉으로 돌아가서 저는 처음 나온 리딩 다이아고날의 피보나치 비율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리딩 다이아고날도 임펄스로 칙업을 하기 때문에 이 전체 반등분의 618 이상을 되돌리지 않는 것이 좋거든요. 그게 85.5K라서 아마 이 마지막 오파동이 618 지점인 85.6 이 부분을 살짝 깼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란색 3번 파동 절반까지만 되돌린다고 보면 88.5거든요. 여기를 가로줄을 그어 놓고 그리고 이 엔딩 다이아고날에서는 마지막 5파가 3파보다 더 짧아야 되겠죠. 그래야 1파가 가장 긴 그리고 3파가 가장 짧지 않은 임펄스 파동이 완성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 툴로 노란색 2파 길이, 노란색 3파 길이를 대고 0.5 되돌림에다가 4파 마무리가 된다는 가정을 하면 이 노란색 5파가 떨어지는 가격이 83.5K가 넘으면 이 관점은 틀린 게 되겠죠. 엔딩 다이아고날이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지점을 넘으면 안 되니까 여기를 빨간 선으로 하고 혹시나 매매를 하게 된다면 이 83.5K를 손절 라인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4.3K는 요 반등할 때에 그 마지막 하락 지점을 표시해 놓은 선이거든요. 여기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엔딩 다이아고날로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손절을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4시간봉 분석 한번 해봤고요. 일단 매수가 유효한 지점은 85에서 85.7 여기 부분이 되겠네요. 매수 포지션을 여기다가 세팅을 하면 생각보다 손절 범위가 크네요. 2%로 맞추고 1차 익절은 그 반등이 있다 하면 하락한 파동에 한 38.2%까지는 반등이 나오니까 이렇게 반등한다고 쳤을 때 90K 근처 매물이 많고 또 38이 반등도 있고 이전 파동에서도 이렇게 라인을 하나 그어서 보겠습니다. 주황색으로 똑같이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저항 그리고 지지
저항 지지 이렇게 있었던 라인이기 때문에 1차 익절은 90K 근처에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다음 파동이 어떻게 형성될 거냐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일단 크게 ABC 그릴게요. A고 리딩으로 5파가 마무리됐죠. 94.6K에서. 그리고 플랫으로 ABC가 85.6에서 마무리 된다고 가정을 하면 앞 파동에서 임펄스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상승도 임펄스 파동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빨간색 LBC 파동이 A 점을 A 파동의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C파가 마무리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B파의 고점이 A파의 시점보다 높은 불규칙 플랫으로 나올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반등이 찐 반등이라면 B파 고점 98K는 무조건 넘어가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반등 한번 보겠습니다. 색깔 바꿔서 갈게요. 파란색으로 가겠습니다. 전체 반등은 이제 126K부터 80.5K까지 하락한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인데요. 이 파동에 대한 피보나치 비율을 보면 628 지점이 106.3K거든요. 그리고 이 전체 파동이 임펄스로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618 이상을 터치를 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하락한 파동의 618 지점을 넘었기 때문에 플랫의 비파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더 상위 파동의 개념으로 이렇게 녹색 한번 표시해 볼게요. 굵기를 키워서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떨어질 수 있고, 당연히 플랫으로 떨어지게 되면 C파의 하부 파동도, 하위 파동도 이렇게 1, 2, 3, 4, 5파동으로 떨어질 수가 있겠죠. 지금 보고 있는 단기적인 뷰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다 지우고요. 여기까지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만불 챌린지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월 28일부터 어떤 규제가 시행이 되죠. 그 규제 때문에 만불을 운용하는 것은 조금 힘들겠다고 판단을 하게 돼서 1000불로 챌린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고배를 곁들인, 그래서 만불을 10개로 쪼개서 1000불씩 해서 챌린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입금을 했어요. 거래소는 비트겟을 사용할 거고요. 비트겟이 UI가 좀 보기 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토탈 에셋 밸런스 1000 USD 있고요. 그다음에 한 달 동안 입금 이력 없습니다. 퓨처스 가서 확인하면 정확하게 1000
USDT 들어가 있죠. 텀블러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한번 챌린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